안녕하세요, 클리쌤 작가 이종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한 4, 5년차 지나면 대리급을 넘어가지고 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될 수 없는 분도 있고 되기 쉬운 분도 있고. 여러분들은 딱 관리자가 되고 싶으세요? 팀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연봉도 높고 권한도 높아지다 보니까 뭐 펜대만 굴리는 것 같고 괜찮은 자리 같은데 직접 팀장이 돼서 직원들을 지휘해보는 거랑 실무자로 내 일만 하는 거랑은 굉장히 천지 차이죠. 고민 주신 분도 직장 상사보다도 후배 직원 때문에, 자기 팀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이에요.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하고 좀 연결이 돼서 이 책도 제가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차라리 뭔가 그러려니 할 수는 있어요. 나보다 권한도 높고 하다못해 나이도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계급이 높고 짬밥이 높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있죠. 뭐 꽤가 아니라 대부분이죠. 반대로 후배가 생겼다고 해서 이거 좋다 생각했더니 직장 상사보다 더 상전입니다. 근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자, 후배 직원이, 팀원이 나와 처음 만나서 그 직원이 나한테 아주 케미도 잘 맞고 호흡도 잘 맞고 뭔가 굉장히 잘 맞아요. 이럴 확률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택을 못 합니다. 내가 이 친구 픽업해가지고 면접을 봐서 이 친구 괜찮다 해서 내가 뽑았을지라도 어떤 식으로 이 친구와 관계가 전개될지는 절대 모르죠. 사회생활에서는 우리가 이 친구 저 친구 내가 가려서 사귈 수는 있지만 직장생활에서는 내가 선택을 못해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후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랑 내가 제대로 맞겠구나, 잘 맞아야지, 무조건 잘 맞아야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친구랑 안 맞을 수 있는 확률도 꽤 있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고민 사연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 유하고 융통성이 있고 굉장히 다정다감한 분 같아요. 그 한 명 한 명 케어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일까지도 영향을 굉장히 받는 거죠. 근데 팀장이 됐을 때는 사실 인기 있는 팀장이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자, 팀원들하고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 친구 저 친구 하나하나 다 케어해주고 회사에서 무엇 하나 심적으로 힘들지 않게끔 다 케어를 해주려고 해요. 자, 후배 직원이 어린아이입니까? 자, 팀장이라는 이 직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대리인이죠. 자, 회사의 대리인이에요. 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자, 이윤이죠. 결국엔 돈을 벌어야 돼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윗선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인데 자기네들이 바쁘니까 그 위임을 누군가한테 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팀장이 된 겁니다. 인기 있는 팀장. 자, 팀원들한테 사람적으로, 자, 인간적으로 인기를 있어요. 잘 쏘고 뭔가 배려만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과해지다 보면 내가 성과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뒤치다꺼리를 계속 하다가 자기의 본연의 업무, 팀의 성과죠. 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내가 배치를 해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그것 자체가 팀장의 역할이고 팀장의 어떤 목표가 되는데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내가 다 챙기다 보니까 자기 몫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과도 잘 챙기고 회사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할 수 있고 팀원들한테도 인간적으로 인기가 있다. 자, 슈퍼 히어로입니다. 이 후배한테 내가 업무를 위임을 잘 했는데 그 후배가 그걸 잘 못해요. 계속 못 해내니까 이 팀장이 나서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무적인 일을 자기가 답답하니까 직접 나서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결과를 내서 또 그거에 뿌듯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실무자가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실무자를 했는데 또다시 실무자가 되고 있어요. 그럼 후배 직원은 후배 직원대로 내가 일을 끝맺음 하는 거를 못해요. 그 누군가가 해준다는 거를 이미 내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후배 직원한테도 굉장한 독이죠. 몸은 편할지라도 그 친구가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면 또 무능력한 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팀장은 결국엔 실무도 잘 했던 사람, 모든 일을 해봤던 사람이 결국엔 내가 일을 잘 나눠준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추워 올려주려고 후배 직원들을 추워 올려주기만 하느라 모든 결과를 내가 내려고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바쁘긴 바쁘고 직원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반대로 실무를 못했는데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 내가 물론 나무를 심는 걸 제대로 못했지만
숲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는 넓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박항서 감독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이제 실무, 선수 때는 두각을 내비치지 못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하지만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분석하는가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매스컴에는 친절하게만 팀원들한테, 선수들한테 다가갔다는 많이 부각되곤 했지만 즉 구단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선수는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선수들 자체가 역량 차이 너무 커져버리면 감독 자체 능력으로는 이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자기가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팀원한테 일을 줄 때 이 친구가 계속 차일피일 일을 미루고 뭔가 해내지 못하는 게 만성적으로 보일 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한테 이 일을 정말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혼자 할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가 코치를 해줄 건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모든 건 노하우를 이 친구한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는 또 팀장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자체가 내가 다시 실무자로 가가지고 이 친구가 혹시 나를 치고 올라오지는 않을까? 경쟁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업무 노하우를 50% 이상도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누군가 위임을 해가지 않는 이상 일은 계속 나한테 쌓여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더 짧은 시간에 해내야 된다는 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힘든 게 윗선에도 내가 어필을 못하고 아랫선에서도 일은 부여잡고 있고 인정은 제대로 못 받고 샌드위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 안 듣는 친구 휴가 제한, 휴가 제한한다든가 고가 점수를 짜게 준다든가 기술적으로 권한적으로 찍어 눌러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부품과 큰 부품이 그저 자기 밥그릇 놓고 싸우는 격이에요. 누가 더 잘났네, 누가 어쨌네. 첫 번째는 후배가 내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되고, 아주 호흡이 잘 맞는 친구가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인지를 하고, 일을 쥐고 있을수록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실무자를 벗어난 만큼 그 깜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팀원들한테, 후배들한테 인기 있는 팀장이 된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회사에서 올라가진 않아요. 자, 돈독한 사이만 유지한다고 해서 회사가 좋아하는 팀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반복된다 하면 후배 직원과 팀장 사이에는 권한 지휘 관계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을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될 겁니다.